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제가 주말에는요, 거시적인 정치 현상에 대해서 동영상을 꽤 찍습니다. 매일매일 그 자극적인 썸네일을 달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고고TV는 그렇게 자극적인 썸네일을 달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내용과 부합되고, 고고TV를 애청하시는 시청자나 구독자분들께, 특히 후원하신 분들께 비록 미천한 여명이지만은 앞길을 제시하려고 부단히 생각하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추본무를 이렇게 봐야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녀의 계획은 이렇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한국당의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왜 당대표를 한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을 받아들였을까? 왜 당대표까지 했던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 받아들였을까의 문제인데요. 추미애는 판사였죠. 사법부를 경험해봤고 국회도 5선으로 국회도 경험해봤다. 다 경험해봤다. 행정부만 경험을 안 해봤다. 이거는 팩트죠. 팩트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견제당하고 문재인 밑으로 들어간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이유는 뭔가 하는 것이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추미애는 문재인을 아주 졸로 봤어요. 밑으로 본 사람이죠. 단순히 검찰개혁만 가지고 그랬을까? 검찰개혁의 핵심은 윤석열을 쳐내는 것인데 윤석열은 강골이고 꼴통이란 걸 알면서도 왜 수락을 했을까 하는 문제죠. 만약 추미애가 검찰개혁을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한다면은 사법과 행정과 국회를 두루 거치고 사법과 행정과 국회에서 큰 무리가 없이 잘 정리된 대권 후보가 된다는 것이 여명의 생각입니다. 이낙연은 기자를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전라도지사도 했고 총리를 했다. 정세균도 기업에서 상무과 정무까지 했고 국회에도 5선을 했고 또 총리까지 경험한다. 그러면은 이낙연과 정세균의 버금갈 인물이 추미애가 또 하나 나타난다. 추미애는 그 욕심으로 문재인한테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것이다 하고 여명은 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다 낙마했죠. 그죠? 그리고 날라갔죠. 박원순이가 아무리 토지공유제를 나오고 거주지 공유제를 나오고 궤변을 쏟아내고 방방 떠도 박원순은 안 됩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폭정에서 신물이 납니다. 박원순이가 만약에 하면은 문재인보다 더 할 텐데. 걔 인민공산주의자예요, 박원순은. 걔가 말했잖아요. 토지공유제가 사회주의 정책인데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저께 나와가지고. 문재인은 집권 연장을 위한 포스터 문으로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의 삼각편대로 재시도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여명의 생각이다. 정세균은 국무총리를 수락한 이유가 내치를 담당하겠다. 문재인 당신은 국방과 외교를 담당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혼 집정제를 실험해보자 하고 허락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낙연은 문재인을 보위한 총리를 거치고 국회에서 문재인을 보위하고, 그죠? 2년 반 동안 그 다음에 황교안을 제거하며 대권을 가지려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추미애는 오세훈과의 혈전을 피하고 오세훈과 추미애가 하면은 오세훈이 이겨요. 나중에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압승해요. 있든 없든 압승합니다. 오세훈은. 추미애는 오세훈과의 혈전을 피하고 문재인을 등에 업고 검찰개혁 물음표를 시도하고 윤석열만 제대로 흔들고 나면은 친문이나 문재인의 적극적 지지를 얻어서 대권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추미애는 친문이 아니죠. 그죠? 마지막 남은 거 문재인의 가장 강력한 직이 누구냐 지금 한국당의 황교안도 아니고 조롱당하고 있어요. 한국당은 지금 문재인한테 이럴 수가 없어요. 야당이 똑똑하면 이렇게 문재인이나 더불당이 퍽퍽퍽퍽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지갈 길을 가고 법 다 통과시키는 거 보세요.
근데 추미애는 친문이 아니었다. 윤석열만 제대로 흔들다면은 문재인은 아니 추미애는 문재인의 최고의 강적 추미애를 쳐낸 공로로 친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약 친문들 사이에서는 추미애가 투쟁과 전략가로서 다시 떠오르게 된다. 물론 여명의 생각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한국당인데 한국당에는 지금 정치판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오는 인사들을 보면은 표면적으로 나오는 사람으로 딱 두 명뿐이 생각이 안 나죠. 황교안 씨와 심재철 씨 두 명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황교안은 김무성 같은 정치판을 읽는 사람이 뒤에서 아마 협조하고 조정을 할 거예요. 근데 김무성 씨도 드디어 반발을 하기 시작했죠. 통합해라.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비대위 채워라.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했죠. 사실 한국당에는 김무성을 제외하고도 정치판을 제대로 크게 읽는 사람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제가 언급을 않겠습니다. 김무성만 언급해도 김무성 파냐? 여명이 너는 그러는 파니까 친박, 친황들이 고고TV 이런 방송을 싫어하니까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싫어하시고 시청자분들이 싫어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좀 자제해야지, 그죠? 이 차칭 정치구단인 박지원, 이건 정치구단 아니야, 박지원은. 간신에 불과해, 간신에 몰입해. 얘도 추미애의 대권을 언급 안 했죠. 제가 처음에 정세균 씨의 목표는 대권이다. 그리고 정세균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고 했는데 단번에 노딱이 붙더니 지금 한 4, 5만 표 갔어요. 4, 5만 표. 제가 지금 6만 분이 안 되는데 4, 5만 표면 어마어마한 거죠. 자꾸 보더라고요, 요새. 이것도 아마 이 방송도 보게 될 건데 추미애의 목표는 대권이다. 이거 볼게 될 텐데 제가 그 당시에 아마 정세균의 목표는 대권이다. 이낙연과 쟁투를 할 것이다 했는데 다음날 박지원이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내 유튜브를 봤는지. 농담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가 그렇다. 한국당은 지금 황교안만 옹이하고 황교안만 대권 후보로 만들려다가 하다가 말이죠. 단숨에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라는 강력한 대권 삼각편대에 갇히게 된다. 또 뭐가 있죠? 강력한 문재인의 어시스트와 함께 4대1의 싸움이 될 것이다. 솔직히 권력 암투라고 권력 투쟁이라는 것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죠. 아직 황교안 대표는 권력 투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도 한 번 안 해봤고 당내에서 반대 세력하고 한번 붙어본 적도 없고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의 대권 전략이기도 하지만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을 시킨 것이 대권 전략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총선 전략이다. 문바들의 결집과 무당청 공략이기도 하다. 가만히 보시면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우리는 아무리 비난하고 있지만은 대단히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게 전체 국민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당청 공략이다. 거기에 추미애까지 들려붙었다. 이낙연은 총리서 평의원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그러고, 그죠? 국회의원도 해봤잖아요. 정세균은 국회의장이라는 대한민국 서열 2위에서 그 다음에 총리라는 서열 5위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추미애는 여당 대표, 집권당 대표로서 일개 장관으로 내려가려 한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를 버리고 더 큰 것을 얻으려 한다 하는 게 여명의 생각입니다. 대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명은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여기에 한국당과 황교안, 반문재인 세력의 비극이 있다. 그 반문재인 세력의 비극은 곧 국민의 비극으로 온다. 야권이 통합되고 무당층을 흡수하고 문재인 정권과 대치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황교안이나 유승민이나 안철수는 모두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려놔야 한다. 전력정비, 4.15 총선에 대한 전력정비, 2년 후에 대권을 위한 전력정비를 끝낸 문정권과 4.15 총선서 한국당과 야권이 지리멸멸하면 필패한다는 것이다. 여권은
전력 정비를 끝낸 전력으로 한국당을 전력으로 야권을 한 번 더 괴멸시키려고 하고 한국당은 공허한 바람으로 맞설려 한다. 한국당은 황교안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줄기차게 드높이면은 문재인을 싫어하는 무당층이 결국 한국당을 찍을 것이란 그 전략을 펴고 있다. 이게 비극이다. 이게 오판이다. 이게 정치를 모르는 자들의 오기다. 정치를 모르는 자는 오기다 하고 여명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친구나 후배들은 저보고 정치하라 그럽니다. 내가 미쳤냐? 내가 그 흙탕물에다가 똥통에 들어가게 안 한다 그럽니다. 저는 지금도. 물론 국민은 문재인을 거부하며 문재인을 칠 준비는 끝냈지만은 개혁도 하지 않고 통합도 하지 않는 한국당에 과연 바람을 몰아줄 것인가의 문제다. 난망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의식은 10년 전과 많이 변했다. 국민은 새 시대를 원하고 새 질서를 원한다. 새 시대 새 질서는 젊고 새로운 거로 바꾸라 하는 게 국민의 생각이에요. 국민의 생각은 선진화되었고 이 바람을 국민이 몰아주려면 그 국민이 바람을 맞이할 바람을 갖다가 안을 또는 바람을 강하게 받아칠 그런 큰 인물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국민이 바람을 주고 햇볕을 주려고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온건히 받아들이고 다 그것을 용해시켜야 될 인물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우파는 다 모였어요. 우파는 황교안당, 한국당으로 다 모였어요. 지금 30%는. 응?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다시 봐야 한다. 우리 자체가 국민이고 우리 자체가 국민님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죠. 저는 항상 국민님이라 그래요. 그죠? 모든 건 국민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답이다 하고 여명은 친박과 친왕한테 몰매를 맞으면서도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명의 진정성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야권의 전력 정비가 될지 아니면 야권이 더 분산될지는 한 달 안에 끝나는데 야권 필패의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여명이고 통합을 호소하는 이유다. 참칭 우파 유튜버들의 생존 전략으로 정치판 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강력한 썸네일, 자극적인 썸네일만 달고 그 나이들은 할배를 갖다가 구독만 늘리고 구독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광고 수입만 올리려는 그런 방송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문재인 정권의 퇴진이고 새로운 권력 질서를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을 좀 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여명의 생각입니다. 박근혜를 비판하고 탄핵 과정을 비판하고 진박 공천 파동을 비판하면은 구독자가 나이 드신 할배 할매의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고 돈벌이가 줄어든다는 것을 나는 안다. 저도 알고 참칭 우파 유튜버들도 안다. 고고TV가 수입도 전혀 없이 황교안을 갖다 옹이하는 자들의 댓글 또는 이메일로 몰매를 맞으면서 통합을 외치는 것은 진정성의 문제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내려놔야 한다. 고고TV가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만 독야청청 통합해라. 이제 구독자 6만 분이 안 되는 사람이 수입도 없으면서 내가 돈 벌고 싶으면은 계속 황교안을 빨죠. 박근혜 대통령도 빨죠. 박근혜 대통령 개인 감정 없어요. 그 정도의 대통령 나오기도 힘들죠. 근데 진박 공식 때문에 나라 망해버렸어요. 돈 벌고 싶으면 이런 방송 하나도 안 하죠. 입에 쏙쏙 먹게. 구독자분들 입에 쏙쏙 먹게 그런 것만 하죠. 그렇게 못할 사람 같이 보입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고TV 여명의 양심의 문제다. 지식인의 양심의 문제다. 안가주망, 행동의 문제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고고TV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이다 하고 저는 믿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추미애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정의 통합을 유승민도 거절하고 하려고 그러죠.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하고도 안철수하고도 또 태극기 부대 그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포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것을 안 내려놓고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내려놔라 하는 게 내려놓으면은 비워야 더 많이 담아요. 비워야. 그죠? 비워야 더 많이 담고 크게 됩니다. 그거를 황교안 씨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국민님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입니다. 후원 좀 하십시오. 후원 좀 하십시오.